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해주린이 MC 박하윤입니다. 해외 주식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증권사, 바로 미래에셋대우인데요.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네, 그럼 해외 주식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실 미래에셋대우의 구용욱 상무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에 필요한 원칙과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미래에셋대우 구용욱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제가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 한국 주식하고 또 해외 주식 어떤 것이 다른지 조금 생소한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이 자리 오기 전에 좀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박하윤 아나운서께서는 이미 유튜브계를 평정하셨던데 민트윤이라는 닉네임으로 통하시던데 저희 스마트머니 구독자분들께도 그 민트와 같은 청량한 분위기를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트향을 뿜뿜 뿜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열심히 해볼 텐데요. 해외 주식 초보 주린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또 구용욱 상무님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요즘 글로벌 주식 시장이 오르면서 주린이들의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다들 주식을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 시장이 호황인데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기 판단의 기준 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실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주가가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말만 쉽죠.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잘못되면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 판단 기준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자기 판단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판단이 없다는 거는 결국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은 그 투자의 근거가 성장성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 없이 하게 되면은 자꾸 팔랑기가 돼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SNS라든지 리딩방 이런 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런 정보를 수집했을 때도 자기 판단 기준이 있다면은 큰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판단 없이 그런 데 의존하게 되면은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는 리딩방의 주체들한테 크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섣불리 들으면 큰일 난다. 잘 새겨둬야 할 것 같은데요. 투자 원칙, 철저한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네.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을 많이 내서 하는 비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네. 신용대출이 엄청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정말 B2가 굉장히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가다 보니까 빚을 내신 분들 크게 큰 타격은 없을 텐데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지 잘 판단이 서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B2를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확고한 신념, 확고한 판단을 세운 다음에 확신이 섰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나가는 돈, 그 다음에 노는 돈을 줄이는 게 시작입니다. 근데 B2라는 거는 없는 돈까지 끌어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의 고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 수단이지 초보자들이 하는 투자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무님만 할 수 있지 저희는 아직 안 된다. 저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 투자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 무엇일까요? 네, 올 스텝은 마인드 세팅입니다. 마인드 세팅. 또 제가 영어를 좀 어려운 영어를 썼는데 네. 투자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먼저 주식 투자 스타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 트레이더이고요. 이 데이 트레이더라는 거는 매일매일 투자를 한다. 한마디로 좀 단타라고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매일매일 투자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횟수를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하는 거를 또 헤비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투자 방법은 상당히 단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이슈나 아니면 뉴스를 쫓아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를 뇌동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동매매가 뭘까요? 뇌동매매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자기의 기본적인 근거 없이 남의 말을 쫓아서 하는 매매를 뇌동매매라고 한마디로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걸까요? 네, 그렇죠. 뭐 동네 아주머니 시장 갈 때 따라간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님도 혹시 그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사실 기가 얇아가지고 남이 좋다 그러면 따라 사는 뇌동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절대 뇌동매매는 하시면 아니래옵니다. 네.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장기 투자자 스타일이 진득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경제에 이르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상당한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다 생각하시면은 장기 투자자의 스타일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초보 투자자일 경우는 자기의 확실한 목표, 어떠한 모습의 투자자가 될 거냐 이런 것부터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목표라든지 아니면 여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자산 비율 스타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있다. 이럴 때는 대학교 학자금 마련하기.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일 경우에는 전세 자금을 보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인생 첫 차, 중고차라도 한번 사보겠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의 돈을 한번 모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꼭 1억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는 1,000만 원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투자 회사로부터 올 배당 수입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목표도 좋은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은 1년에 1억 만들기 내지는 저의 목표였는데. 네, 그런 것들은 약간 허황된 추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월급보다 많은 돈을 매달 받아보겠다. 이런 목표도 구체적인 듯 하지만은 이거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목표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분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 투자 기간, 투자 수단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목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면은 위험한 자산을 많이 사야 되겠죠. 그런데 위험한 자산을 많이 사게 되면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원금이 많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표로 하는 금액을 결정했다면은 그 목표 금액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또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모든 게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꼬박꼬박 배당 수입을 얻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컴형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컴형 주식은 무엇일까요? 기존 다른 주식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뭐 매달 혹은 매 분기 배당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자산을 살 때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네.
주가를 가장 쌀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갖고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하고 변동성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비유를 하자면 건물주가 돼서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개념의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면 리츠라든지 배당 관련 ETF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표 설정에 따라서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생각과 다른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거냐, 팔 거냐, 버틸 거냐, 이런 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생각해 보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수익률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투자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첫 번째 원스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원스텝, 마인드 세팅하기. 자신의 기준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는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목표에 따라 투자 스타일이 결정이 되고 투자 원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린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마인드 세팅은 하셨죠? 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스텝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해외 주식 스텝 바이 스텝 다음에 다시 만나요.